예. 2위와 5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도 물론 지금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수습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장악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른바 추라인이라고 불렸던 검찰 내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오늘 고생 좀 하고요.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내부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번쯤 몇 징계위원회 그대로 열리는 건가요? 징계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법무부 입사하러 가야 돼서요. 윤 총장 징계 당시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직함을 제가 생략하고 이성윤, 심재철, 박은정 추 장관이 이제 물러나게 됐으니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대략 점쳐지는 겁니까? 아마 이제 박범계 후보자가 이제 1월 달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징계 국면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평검사, 우부장검사, 부장검사, 또 차장검사들, 또 지검장, 검사장들 다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고검장은 뭐 전원 성명을 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문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한계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번 징계 과정을 보면 징계에 앞장섰던 심재철 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이번 법원 판결 등등을 보면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지금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만약에 영전을 시킨다. 그 지금 뭐 일설에 따르면 심재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대검차장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설이죠? 아직은? 일설입니다. 예. 뭐 제가 그냥 돌아다닌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저는 생각 들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어쩌면 우리가 아까 자꾸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공직자는요 그 자리에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쩌면 징계 국면을 추미애 장관이 물론 주도하긴 했지만 심재철 국장 1인 5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지금 책임도 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번 과정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뒀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영전시킨다? 글쎄요. 과연 그러면 박범계 후보자가 어떤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그동안의 어떤 이 역할에 대한 이 보상을 하는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와는 좀 끊고 새로운 관점에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달에 있을 검찰 인사가 박범계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요. 인사권을 두고 과거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합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예. 원래 추 장관 전에는 뭐 통상적으로 좀 검찰총장과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이 뭔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고안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분들과도 관련이 좀 꽤 많아서요. 예, 인사를 협의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양식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 그걸 이제 깡그리 무시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입장을 다 밝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사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형식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될 거라 이런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예 이제 인사 협의를 아예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명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논을 하거나 하지만 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근데 박범계 후보자가 보면 법심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서울 고검에 차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보자들이 법무부의 산하 기관의 사무실을 차려요.
근데 서울고검, 그러니까 검찰청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아마 조금 더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사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접촉면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이 절차적인 하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돌리고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심재철 국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형식적인 하자를 법원에서 인정받았고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근데 책임을 안 묻고 그대로 영전을 한다? 그러면 인사는 메시지인데 여전히 검찰 조직은 불안정해지고 동요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도하 변호사님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관계보다 박범계, 윤석열의 관계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제 박범계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 좀 관심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질문도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인사에 대해서 좀 염두에 주시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하정우 국장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더 말을 아낀다는 느낌도 뭐 가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맡은 임무가 과거에 이제 조국 또는 이제 추미애 장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막거나 이런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한판 싸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가 곧 출범을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수처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을 할 수도 없습니다. 4급 이하만 합니다. 뭐 중요한 뭐 부패범죄라든가 경제범죄, 선거범죄 뭐 한다고 하지만 모두 4급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하는 데는요 4급 이하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범죄라고 그 정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 있어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도 개혁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 제도 개혁 이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박범계 뭐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추미애 장관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제도 개혁의 가장 핵심은 피의자 인권 보장이고 방어권 보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핵심 권력 세력이나 똑같은 뜻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굳이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스러운 태도의 배경에는 과거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모습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여기 저희 영상을 글로도 한번 여기다 써봤는데 검찰 개혁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 서해 맹산의 정신 그리고 개인 아닌 기관의 관계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당시에도 그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도 이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이 처음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 나설 때부터 이제 검찰하고 아주 뭐 평평한 갈등이 시작됐고요. 사실은 그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수사에 이제 뭐 이렇게 혼이 났던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도 이제 그 국면이 이렇게 뭐 채 식기 전에 후임 법무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그 검찰과의 어떤 그 공식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갈등 상황은 좀 일단락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방금 그 하종대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그 제도 개혁으로 가고 있고 공수처와 그런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그 제도의 변화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 많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이제 앞서서 이제 징계에 관해서 이제 법적 판단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직무에 포기했을 뿐이지 아직 본안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징계 혐의로 나타났던 그 많은 문제들은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갖고 있는 조직의 관행과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그냥 뭐 이렇게 자시하고 없는 것이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장관도 잘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 언론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사실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신년이라고 크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6%고 이낙연, 윤석열 두 인물이 각각 요 2, 3위 자리에 물론 이게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오늘 좀 흥미로운 보도 하나 나온 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니까 윤 총장이 직접 이름을 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빼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나름대로의 지금 상황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언론은 빼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은요, 대선이 이제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이미 이 대선 국면에 굴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내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고 넣어 달라고 했는데 넣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 국민들의 상황은 지금 일단 3명의 지금 강력한 후보로 3두 형태로 지금 굴러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대선 보통 1년을 두고 나서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옛날 서정주 시에 보면 나를 키운 파랄이 바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윤 총장을 키운 파랄은 바로 여당입니다. 사실은 추윤 갈등이 없었으면요 윤 총장이 이렇게 크지 못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여당이 만들어준 것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이제 경쟁 구도가 한 두 사람이 있겠고 문제는 야당 내에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 총장은 본인의 이제 결정에 따라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윤 총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대선 구도는 이 3명이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각축전을 벌이는 형태 아마 이제 각 당이 경선이 있고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3명이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3강 구도라고 표현하지만 저희가 여론조사에는 10% 이상의 선호도를 얻은 인물만 저희가 여기 화면에 담았습니다. 예, 박성현 비대위원. 예, 이제 방금 이현정 의원님 이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추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징계 사유로 삼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요. 지금은 빼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이 자리에 앉아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의 효과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겠는데 그럼 검찰은 뭐가 됩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투표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것은 그 윤석열 총장이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검찰총장인데 정식의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뭐가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인기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책임 있는 언론, 책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치 상황들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말처럼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해야 된다. 이도하 변호사님, 다음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왜냐면 이걸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더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기대가 49.9%, 딱 0.1% 모자란 절반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다른 그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또 과반이 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그 반정부 정서를 그 형상화한 게 윤석열 총장이라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반정부 정서를 형상화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부나 여당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아까 바람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광야에 말 타고 오는 초인을 윤석열 총장한테 그냥 투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윤석열 총장이라고 딱 특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법원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안 했다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니라고 법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명확하게 좀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게 거의 이제 과반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서울하고 부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부산에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시장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서울은 한 명 빼고는 다 여당. 그리고 시의원도 시의회도 그렇게 구성돼 있고 부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회가 상당수가 이제 여당 출신들이 이제 늘어났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이렇게 많고 이러니까 이게 독성과 그렇게 질주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교체를 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이 점점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 인사 얘기와 여론조사 얘기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이제 청와대로 한번 가볼까요?